원래는 그 페이지를 실습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완성되어 있는 페이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다른 수업에서 구현했던 아뷰즈라는 페이지인데요. 이커머스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에다가 지금은 정적인 페이지잖아요. 정적으로 완성된 페이지인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패러락스를 붙여보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패러락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롤 매직 API가 있는데 GitHub 저장소가 있고 데모 페이지가 있고 도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얘는 GitHub 페이지죠. 현재 버전은 2점 버전대고요. 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상당히 베리에이션 하기가 좋은 라이브러리예요. 데모 페이지 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데모 페이지입니다. 스크롤 매직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스크롤 매직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CDN, 바월, npm 다운로드가 있는데 자, CDN 데이터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DN 데이터.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 카피해 보고요. 이건 도큐멘테이션입니다. 자, 그럼 닫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저장소에서 네모 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죠. 그 주소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설정해 주는데 설정하는 주소를 모더나이저하고 디지타이저는 위쪽에서 놨고요. 저는 이제 아래쪽에서 아래쪽에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 있는 부분에다가 두 개 붙여 볼게요. 이 두 개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바로 스크롤 매직이 되겠죠. 스크롤 매직. 자, 스크롤 매직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여기 앞에 HTTP가 없으니까 프로토콜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플러그인인데 어떤 플러그인이냐면 디버깅을 하기 위한 플러그인입니다. 이 두 개의 플러그인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페이지 와서 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로드 한번 해보고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봤을 때 저기 스크롤 매직이 있죠. 디버깅하고 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자, 저게 준비 과정의 시작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스크롤 매직 플러그인을 로드한다. 물론 CDN 말고 직접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불러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두 개 파일을 로드했고요. 자, 우선 저걸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스크롤 처리할 건지를 봐야겠죠. 자, 지금 컨테이너를 보면 메뉴가 있고 GMB가 있고 다음에 헤더가 있고 이 메인 아래쪽에 이렇게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한테 먼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의 작업을 하는데 이 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크롤 했을 때 여기에 보여지는 이 arbues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보여지게끔 페이드 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GMB 말고 밑에 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 헤더라고 정했냐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해외 디자이너의 PS를 열었더니 저것을 헤더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헤더를 쓰는데 정확히 캐러셀이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캐러셀이라고 클래스를 준 겁니다. 이거는 그 디자이너가 작업해 놓은 거고 이건 제가 준 캐러셀이 되는 거죠. 자, 얘한테 줄 건데요.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랑 같이 보고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굳이 완성된 페이지로 보여주는 건 여러분이 정적 페이지만 완성을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데모 페이지 보여주지 않고서 만든 것은. 자, 여기에서 스타일 시트 페이지가 있고요. 자, 여기 와서 지금 캐러셀이죠. 자, 캐러셀을 찾겠습니다. 자, 캐러셀. 자, 이 부분이죠. 자, 캐러셀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주면 안 되겠죠. 자, 보여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어퍼시티를 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화면에 없는 상태인 거죠. 하얀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자, 트랜지션을 줄게요. 트랜지션. 자, 0.3초 동안에 모든 속성 또는 오퍼시티만 0.3초 동안에 easy out 하게 설정하는데 자, 이렇게 할까요? easy out 자, easy out back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큐빅 베이저 값이 나오죠? 저거는 제가 어떤 플러그인을 깔았더니 생겼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저렇게 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큐빅 베이저 값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을 설정했으니까 오퍼시티가 만약에 캐러셀한테 지금 오퍼시티인 상태니까 자, 이 캐러셀 컨테이너에 호버했을 때 오퍼시티를 1로 준다고 합시다. 그럼 페이지를 로드했을 때 여기에서 마우스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형태잖아요. 너무 빠르네요.
자, 그럼 1초로 해볼게요. 자, 페이지 로드하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나오는 걸 언제 하겠다는 거죠? 얘가 내려와서 여기쯤 오면 나오게 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구현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호버라고 주지 않고요. 뭘 주냐면 자, fade in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준다고 합시다. 자, fade in 클래스가 이 캐러셀한테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opaciti가 1로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뭡니까? 스크롤 위치가 어디에 오게 되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스크롤 위치가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얘를 보여지게 해라 라는 얘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쟤한테 적용을 해볼 거니까 중요한 점은 이 fade in이라는 클래스를 준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열어야 되는데 저는 app.js가 있으니까 app.js 파일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실습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서 해보시는 거니까. 자, app.js에 와서 자, 얘는 detectiger를 하는 거죠. 자, detectiger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실 굳이 꼭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모듈 하나잖아요. 저건 detectiger 모듈이고 별도로 또 만드셔도 되겠죠. this랑 jQuery 쓰실 거면 jQuery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글로벌 객체 달러 사용하시면 되겠고 strict 모드.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scroll magic입니다. scroll magic을 사용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다 scroll magic을 쓸 건데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자, 컨트롤러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설정하는 거죠. 정확히는 객체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bar 컨트롤러 new scroll magic. 자, 이때 scroll magic이 뭔지 먼저 볼게요. 로그로 출력해 봅시다. scroll magic이 뭔지. 자, 페이지를 그러면은 콘솔에서 자, 로드 해 볼게요. 펑션이죠. 펑션도 펑션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펑션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scroll magic이라는 함수, 빈 함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펑션 y9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이름이 y9이 빈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y9. controller는 펑션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를 정의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y9은 그냥 뭐예요? 네임스페이스 객체인 거죠. 그냥 컨트롤러 정의했다고 쳐요. 그럼 누군가 덮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원래 1버전 때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바로 뭘 썼냐면은 컨트롤러로 생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제작자는 2버전부터는 네임스페이스 객체인 스크롤 매직이라는 걸 붙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스크롤 매직이 뭔지를 봤으니까 스크롤 매직은 그냥 함수에 불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임스페이스 객체라고 하죠. 자, 네임스페이스 객체. 근데 신기한 게 국내에서는 이걸 번역을 한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름 공간이라고만 써요. 이름 공간. 그대로 직역해버린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임스페이스란 말 쓸게요. 네임스페이스 오브젝트로 사용이 된다. 자, 컨트롤러 설정해야 되니까 자, 컨트롤 설정해야 되니까 bar ctrl 뭐 이름은 자유죠. 뭘로 할지는 여러분 변수명 짓는 거니까. 어쨌든 이 스코프 내에서 이름을 짓는 거기 때문에 충돌할 일도 없고요. 자, 컨트롤 만든다고 합시다. new 생성자 함수니까 그러면 scroll magic controll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컨트롤 객체가 생성이 돼요. 자, 로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객체. 자, 그러면은 페이지 로드 하니까 컨트롤 객체 형성된 게 보이시죠? 중괄호가 있으면 뭐죠? 오브젝트인 거예요. 오브젝트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요? 속성, 즉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겠죠. 열어보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이런 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add scene은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객체도 만들지만 scene 객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패럴럭스는 결국 scene이잖아요. 장면을 컨트롤링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때 add scene은 scene을 추가하겠다는 메서드겠고요. destroy는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scene을 파괴시키거나 또는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스크롤 to나 스크롤 포스 이건 뭐겠습니까? 스크롤 to는 어떤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는 거고 포스는 별도로 옵션 값 설정해 주게 되겠죠. 업데이트 씬은 씬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함수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면 자, 컨트롤 객체 만든 거니까 지금 한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컨트롤 객체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ar controller는 new scroll magic controller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열어보시면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레퍼런스 나오는데 scroll magic의 컨트롤러 자,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컨트롤러가 있고 하나는 scene이 있어요. 즉 얘는 생성자가 두 개 있다는 거죠. 다른 언어에서는 생성자를 클래스라 부르니까 에크마스크티 2015부터는 클래스가 생긴 거잖아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컨트롤러, 씬을 컨트롤링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씬을 의미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컨트롤 만들었으니까 뭐도 만들어야 돼요? 씬도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The main class, 그죠? 뭐예요? 실제 scroll container, 그죠? scroll container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이때 new scroll magic controller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옵션은 컨테이너 설정도 가능하고 vertical, 다음에 글로벌 scene 옵션, 다음에 로고 레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컨트롤 메서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중요한 컨트롤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는 씬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씬 객체도 똑같아요. bar scene 해가지고 여기서는 씬을 썼지만 여러분이 제어하려고 하는 씬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는 뭐죠? 저는 캐러셀 씬이겠죠. 캐러셀을 제어하는 거니까. 캐러셀 씬을 만드는데 new scroll magic scen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죠. 즉 생성자를 쓰는 거죠. 이때 인자 값으로 뭘 던질 수 있어요? 객체를 리턴 던질 수 있어요. 이 안에 옵션이 들어오게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트리거 엘리먼트예요. 트리거 엘리먼트. 자, 씬을 설정할 컨테이너 요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가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자, 씬을 설정합니다. 씬은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씬을 하나의 컨트롤러에 묶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컨트롤러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앵귤러 때도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바, 자, 얘는 캐러셀, 그다음에 scene이라고 쓸게요. new scroll magic .scne. 왜 여기에서 앞글자가 대문자예요? 얘도 대문자고 얘도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생성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름 짓는 관례죠. 자, 그럼 여기서 스크롤 매직을 씬했는데 옵션 값이 없다고 합시다. 뭐가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로드했을 때, 자, 로드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죠? 씬객체 만들어지게 되죠. 씬객체의 메서드가 있어요. 쭉 보게 되면 add indicators. 얘는 뭐냐면 인디케이터는 실제 그 밸리데이션 할 때, 그 디버깅 할 때 쓸 수 있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add to는 뭐냐면 컨트롤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 씬을 컨트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한테 add scene 해가지고 씬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실제 이 씬 객체한테는 add to를 사용해서 컨트롤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을 위한 특강이기 때문에 졸면 안 돼요. 그죠? 벌써부터 끝나러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to add to 이름이 뭐였어요? 컨트롤이 컨트롤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씬 객체가 컨트롤이랑 연결이 돼요. 앵귤러에서는 컨트롤러하고 그 뷰에 해당되는 씬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됐죠? 뭘 사용했죠? 뭘 주입받았어요? 달러 스코프 객체를 주입받았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든 창시자는 저렇게 쓰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뭘 쓸 수 있냐면 체이닝 방식을 쓰셔도 돼요. 어쨌든 얘는 체이닝을 지원하니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트리거 하려는 엘리먼트가 필요한데 트리거라는 건 방아쇠를 빵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엘리먼트냐라는 거죠. 자, 엘리먼트. 자, 트리거 엘리먼트는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엘리먼트가 뭐였냐면 바로 캐러셀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였죠. 이때 여기다 선택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캐러셀. 그럼 이 해당 엘리먼트가 트리거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 연결시킬 수 있죠. add to 그다음에 controller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아까 add indicators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디버깅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페이지 한번 로드 시켜 볼게요. 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 페이지 로드 하니까 뭐가 생겨요? start trigger 보이시죠? 그죠? start trigger 보이시죠? 이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트리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위에 있어야지만 트리거가 스타트 지점에 닿았을 때 fire 하고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저 트리거하고 지금 스타트가 나왔는데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트리거고 스타트가 있고 end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안에서만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이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구현시킬 수 있다는 end의 지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저는 이제 해봤으니까 머릿속에 바로바로 나오는 건데 원래 여러분 뭐 보라고 했어요? 지금 레퍼런스 제가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씬을 만든 상태에서 뭐한다? 트리거 엘리먼트를 설정하는데 그 트리거 엘리먼트는 선택자를 문자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밑에 봅시다. add to, 컨트롤 연결시키죠. set class toggle, 이건 뭐냐면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클래스를. 해당 요소한테 트리거가 되면 fade in이라는 클래스를 줘라 라는 뜻인 거죠. 여기에다 해봅시다. 자, 디버깅 하는 건 디버깅 하는 거고, 자, set 설정하는 거예요. set class toggle. 자, 누구는 이 캐러셀이죠. 캐러셀. 어떤 클래스를 줄 건데, fade in을 줄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방금 전에 아까 화면 보실 때 트리거가 이 중앙에 있었죠. 그럼 얘는 로딩 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 지점이 여기인데 로딩 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리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 어디로 올려야 되냐? 트리거를 맨 위점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트리거를. 그죠? 자, 이 트리거를 맨 위로 옮기실 때 옵션을 주실 수 있거든요. 자, 트리거 훅. 훅은 뭐예요? 갈고리죠? 후크 선장 생각하세요. 훅. 그죠? 트리거 훅을 자, 0.5가 기본값이에요. 이거를 1로 해볼게요.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이 트리거 훅이 얘가 트리거 훅입니다. 이 트리거 훅이 페이지 로드 시키니까 어디로 갔어요? 맨 끝으로 가 있죠. 그죠? 이게 0이고 얘가 1이에요. 얘가 0.5죠. 즉 화면을 100%로 봤을 때 0.5가 중간인 거예요. 저걸 맨 위로 올려볼게요. 트리거 훅을 0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트리거 훅이 올라왔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클래스를 fade in을 주기로 했잖아요. 자, 페이지 와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엘리먼트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캐러셀 어디 갔나요? 캐러셀 여기 있죠. 캐러셀. 자, 캐러셀에 지금 뭐가 안 붙어 있습니까? fade in이 안 붙어 있죠. 저 fade in을 자, 이걸 지점을 봐주세요. 얘하고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트리거를 움직입니다. 움직였을 때 스타트 지점을 넘어가니까 fade in 생겨 보이시죠?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완성했던 페이지 아무거나 열어보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리거, 그죠? 바로 이렇게 나오죠? 트리거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네. 저 부분까지만 한번 해보십니다.